네, 이번 과정은 하모니카의 기본 사용법을 익히는 과정의 마지막 챕터인데요. 이제 하모니카 PC를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쓰시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관리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모니카를 사용하시는 PC를 여러분이 이제 업무용 PC나 또는 집에서 쓰실 때 제일 첫 번째 관리가 필요한 영역은 업데이트에 대한 관리입니다. 하모니카에서 제공하는 업데이트 매니저에서는 뭐 여러분이 특정한 업데이트를 선택적으로 하거나 또는 업데이트를 하지 않을 걸 정하거나 뭐 또는 자동으로 업데이트를 시키거나 이런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 뒤쪽에서 실습을 통해서 이제 업데이트 매니저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PC를 쓰게 되면 주로 뭐 쓰게 되는 설정들을 관리하는 메뉴가 필요하고요. 윈도우에서는 이제 제어판이라는 형태로 소프트웨어가 이제 존재하죠. 하모니카 PC도 윈도우와 유사하게 시스템 설정이라는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이 시스템 설정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PC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설정은 대부분 다 설정할 수 있고요. 윈도우에서 설정했던 것들 뿐만 아니라 더 확장된 기능들도 제공이 됩니다. 예를 들면 온라인 계정으로 쓰시는 구글이나 또 다른 어떤 서비스 계정들 있죠. 그런 계정들과 연계해서 이 어플리케이션에서 가지고 와서 쓴다든지 이런 기능들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뭐 어떤 장애인이나 노약자나 이런 데 쓸 수 있는 어떤 접근성 기능 이런 것들도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또 기타 설정들 이런 것들도 제공이 됩니다. 따라서 이 컴퓨터를 설정하는 데 필요한 모든 메뉴는 이제 그 시스템 설정에 있는 것을 사용하면 일단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외에 또 살펴볼 부분은 여러 명의 사용자가 해당 운영체제를 같이 쓸 때인데요. 사용자 계정을 관리하기 위한 기능이 제공됩니다. 그래서 이 메뉴를 통해서 여러 사용자를 추가하거나 뭐 그 추가된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변경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디스크에 대한 관리 영역들이 필요하게 되는데 뭐 외장 하드를 넣었거나 또는 USB를 넣었거나 이런 걸 했을 때 또는 뭐 여러 개 하드 디스크를 나눠 놓고 쓰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뭐 이거는 윈도우를 쓰고 이거는 리눅스 쓰겠다 이렇게 해서 학습용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 하드 디스크를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이제 제공하는 영역입니다. 이 영역 안에서는 마운트 옵션을 조절하는 부분은 어떻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그 디스크의 성능을 벤치마크하기 위한 기능도 기본적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잠깐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어떤 초급 사용자는 잘 겪지 않게 되는데 이제 조금 자주 쓰다 보면은 파티션이라는 걸 관리하는 게 필요하게 됩니다. 특히 윈도우와 리눅스를 듀얼 부팅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 경우에는 이 파티션에 관련된 질문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하모니카 리눅스에서 쓸 수 있는 파티션 관리 도구 G파티들을 중심으로 기초적인 메뉴와 어떤 사용법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알아보는 순서를 가질 거고요. 그리고 하모니카 그 리눅스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주요한 기능 중에 이제 네트워크에 대한 어떤 보안을 유지하는 기능들이 제공이 되는데요. 그 인터넷으로 여러 가지 이제 일을 쓰시다 보면 뭐 방화벽이 허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걸 만나게 되죠. 이제 그런 그 데스크탑으로 쓰는 PC 사용자의 방화벽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운용하고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보고요. 그리고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한 백신에 대한 준비를 하모니카 OS는 어떻게 해뒀는지 그런 걸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내용은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하모니카 PC 사용자들이 백업이나 복구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이제 전체 과정을 이제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지금부터는 이 몇 가지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하모니카 PC 사용자의 입장에서 PC를 어떻게 잘 유지 관리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가장 먼저 그 PC 관리를 위해서 알아볼 부분은 업데이트 매니저의 업데이트 관리 영역인데요. 업데이트 매니저가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그 프로그램 메뉴의
관리에 들어가시면 업데이트 매니저라는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업데이트를 실행하고 관리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업데이트 매니저 여는 방법이 아니라도 사실 업데이트를 관리하기 위한 도구에 대한 애플릿은 항상 여러분의 시스템 패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하단에 보이시는 패널 영역의 오른쪽에 아이콘들 중에 이런 느낌표 모양이 있는데요. 방패 모양의. 근데 뭐 이제 이걸 눌러보시면 더블 클릭을 해보시면, 자, 처음 사용자들의 화면은 지금 보시는 것 같은 화면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일단 제일 처음 해야 하는 일은 이제 업데이트를 하기 이전에 뭐 이런 것을 하세요라고 알려드리는 중에 이 스냅샷이라는 게 있는데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를 지금 이제 설치해서 안전하게 쓰고 있는 환경인데, 다른 업데이트가 되는 경우에는 이전 업데이트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스냅샷을 만들도록 권고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확인 버튼을 눌러 보시면 이 위쪽에 알림으로 지금 이렇게 나오죠. 시스템의 스냅샷을 설정하시오. 시스템의 스냅샷을 설정하는 작업을 해두면 여러분이 업데이트를 하고 업데이트 매니저를 이제 통해서 업데이트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전의 환경으로 돌아가고 싶을 경우에 그걸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시스템 이제 업데이트를 위해서 스냅샷을 설정하는 부분은 뒤쪽에서도 조금 다를 거기 때문에 시스템 백업 및 복구에서 사용하는 도구랑 사실 같은 이야기라 그때 조금 설명을 하고요. 지금은 우선 이제 이 화면에서 알 수 있는 게, 지금 업데이트 매니저가 새로 패치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업데이트를 제공해주는 이 도구 자체가 지금 차기 버전이 릴리즈가 됐거든요. 저희가 이거 출시를 하고 지금까지 뭐 여러가지 소프트웨어들을 지금 테스트하고 검증하는 동안 아직 새 버전이 릴리즈 되지 않았는데, 여러분은 여기서 업데이트 적용이라는 버튼을 눌러주시기만 하면 되고요. 그러면 사용자 권한을 묻는 창이 뜹니다. 시스템 설치 시 여러분이 설정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시면 여러분의 어떤 그 업데이트 관리자가 재시작이 돼요. 네, 이제 새 버전의 업데이트 관리자가 지금 이제 된 겁니다. 그 시스템을 설치하고 최초에 보면 이런 업데이트 매니저 아래쪽에 이런 버튼을 눌러보면 상당히 많은 항목의 업데이트가 이렇게 요구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시스템이 출시된 이후에도 그 많은 소프트웨어들이 계속해서 품질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지금 제공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프로젝트들의 이제 업데이트를 뭐 이런 경우 있죠. 무조건 다 해야 하냐, 또는 뭐 항상 최신으로 유지하지 않아도 되느냐, 이런 질문들이 있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커널을 제외한 영역들은 항상 최신으로 유지해서 사용하셔도 큰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시스템의 커널 같은 부분들은 이제 변경을 하게 되면 호환성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생기거든요. 그래서 시스템의 커널 영역이 아닌 다른 소프트웨어들은 그냥 하셔도 되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리눅스의 뭐 커널 드라이버라든지 이런 영역들 있죠. 그런 부분들은 백업할 어떤 준비를 해두고, 그리고 이것이 잘못되었을 때 돌아올 수 있는 상태에 하시는 게 좋아요. 자, 업데이트 매니저의 이제 대부분 중요한 메뉴가 여기 지금 설정 쪽에 있는데요. 이 파일의 설정 메뉴를 눌러보시면 여러분이 업데이트 매니저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하게 이제 한번 보실 건, 이렇게 업데이트의 목록을 자동으로 계속 고치는 게 기본으로 되어 있는데, 만일 어떤 주기에 따라서 한 번씩만 업데이트를 하고 싶다, 그리고 자기가 정한 때만 하고 싶다, 이렇다면 이 버튼을 비활성화를 처리합니다. 그러면 상시 업데이트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는 게 아니라 근데 원하는 시간이나 주기에만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업데이트 할 내용들이 없을 때 어떤 트레이 아이콘을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자동화 영역이 일단 하나 있는데요. 여기서 자동 업데이트라는 걸 해두시면
실제 이 관리자 권한을 가지고 시스템에 업데이트가 생겼을 때 계속 업데이트를 실행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자동 유지라는 걸 해두시면 쓰지 않는 커널의 업데이트가 이루어졌어요. 그럼 이전 커널은 남기지 않고 계속 삭제하고, 그리고 기존 패키지에서 요구하던 의존성에 요구됐던 패키지인데 지금 사용하지 않는 거, 이런 것들도 자동으로 삭제하면서 관리를 해주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이 자동으로 해둔 것이 어떤 문제를 야기할지 모르니까 그 반드시 백업본을 유지하고 원복할 수 있는 준비를 해두는 것이 중요하고요. 블랙리스트를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지 않는 패키지는 항상 업데이트 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이제 이 옵션을 이용하게 되면 뭐 특정 패키지를 업데이트하면 문제가 생겼어요. 또는 나는 이전 버전의 소프트웨어를 계속 쓰고 싶어요. 근데 자동으로 업데이트하는 버튼을 이용하게 되면 한꺼번에 다 이제 업데이트가 돼버리겠죠. 따라서 여기다가 이제 필요한 패키지, 자기가 현재를 유지할 패키지들을 이렇게 넣으시고,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입력하실 때는 뭐 이름과 버전을 이렇게 와일드 카드를 포함해서 어떤 패키지명, 와일드 카드 이런 식으로 이름을 적게 됩니다. 예를 들어 뭐 터미널을 하지 않을 거라면 이런 식으로 이런 패키지를 하겠죠. 그럼 이 이름을 가지고 있는 패키지는 이제 그 블랙리스트에 등록되어서 업데이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이제 업데이트를 하신 경우에 보면 업데이트 기록이라는 메뉴를 통해서 어떤 버전의 어떤 업데이트가 이루어졌는지 시기와 어떤 일정들을 보면서 알 수가 있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메뉴는 여러분들 이제 여기 업데이트 할 애들을 선택하고, 이 선택하는 메뉴 있죠. 이걸 전부 다 선택 해제하면 업데이트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선택하고, 이게 선택한 패키지에 대해서 이렇게 업데이트 설치 버튼을 통해서 이 과정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뭐 이 수행 과정을 시키면, 제가 너무 내용이 지금 많은 상태라 하나만 한번 해볼게요. 이 apt 같은 경우. 자, 이런 패키지를 이제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업데이트 설치 버튼을 누르시고, 그러면 관리자 권한을 이제 묻게 되니까 입력을 해주시고요. 최초 설치 시에 하셨던 거. 그러면 이제 시스템의 패키지를 이렇게 업데이트하고 설치하고 자동으로 진행하게 되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설치가 끝나면 자동으로 업데이트 관리자 창이 갱신이 됩니다. 설치 과정을 좀 보고 싶으면 이렇게 자세히 누르면 콘솔에 진행되고 있는 상태를 육안으로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업데이트 관리자를 통해서 여러분이 뭐 자동으로 업데이트를 계속 되도록 만들어 둘 수도 있고, 그리고 업데이트 했던 기록을 확인할 수도 있고, 선택적으로 업데이트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있으니까 뭐 어떤 업데이트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관리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쉽게 관리하는 법을 배우게 되셨고요. 근데 이 어떤 특정 패키지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싶지 않을 때 블랙리스트에 넣고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 패키지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제 이런 메뉴가 나옵니다. 이 패키지의 현재 업데이트를 하지 않거나 앞으로 모든 업데이트를 건너뛰거나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창이 뜨는데요. 이 창을 통해서 여러분이 패키지를 업데이트 할지 말지 이런 건 좀 쉽게 설정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되는 거죠.